다음은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더 IMC의 전찬환 대표를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희 패션 산업이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더 산업이 진화를 할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가장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더 IMC 대표 전채남입니다. 더 IMC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지난 7년간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패션 마케팅에서의 AI 적용, 또 세 번째는 실제 어떻게 이 AI가 적용돼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크게 배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AI, IoT, 빅데이터 등 ICT의 융합을 토대로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고요. 이를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의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실제 빅데이터와 A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에 대한 배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붙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실감이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또 실제로 그 실현 가능성과 그 가능을 위한 기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또 집중의 효율성보다는 분산과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비대면의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디지털 전환은 이로 인해서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기대 또는 전환 속도의 어떤 신뢰 이런 부분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배경으로 정부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유행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빅데이터, 5G, AI 등 보통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DNA라고 이야기합니다. DNA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DNA 등 첨단 IT를 활용해서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할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는데 실제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예산이 엄청나게 몇 조 단위의 엄청난 규모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키워드는 데이터댐 또 AI 데이터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 덧붙여서 좀 더 우리가 패션 마케팅과 관련해서 논의를 좁혀보면 이제 이 패션 마케팅을 위해서 ICT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CT와 패션과의 융합은 그 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야기되고 있었고 소비자에게는 또 만족
기업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ICT를 통한 어떤 경영 효율성 또는 마케팅의 성과 극대화 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먼저 한 발 앞서서 하고 있는 노드스톰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에 노드스톰 디지털 스트래테지라고 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스매시스입니다. 스매시스는 소셜 미디어, 그 다음에 애널리틱스, 또 클라우드, 또 IoT 등의 이니셜인데요. 그것을 줄여서 스매시스라고 하는데 이 스매시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5년 내에 이 50% 이상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략을 노드스톰즈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 벌써 5년 전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그 성과가 실제로 검증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배경과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이제 AI를 더 이상 어떤 IT 쪽에 또는 다른 분야의 먼 이야기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AI 패션 마케팅도 실제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AI 시장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달러 기준으로 2.28억이었는데 이것이 5년 뒤인 2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4년 뒤가 되겠습니다. 24년이 되면 US 달러로 12.6억 정도로 총 연간 성장률이 40.8%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시장 성장 요인은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맞춤형 또는 맞춤형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또 재고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패션 산업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것 등이 이런 40.8% 성장의 어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 구매 행동 분석을 통한 미래 패션 트렌드 예측과 패스트 패션 소매의 성장이 패션 마케팅의 인공지능의 채택을 더 촉진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패션 마케팅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AI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패션 산업 분야에서 AI의 적용과 또 빅데이터의 이야기에 대한 논의가 약간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제 느낌이 있어서 이제 출발을 기본적인 또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패션 마케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마케팅에 대한 용어는 너무 일상화되어서 하루라도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마케팅은 교환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개발 또는 가격의 책정, 효과적인 유통, 촉진 등의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교환을 창출하는 것인데 이런 교환을 창출하는 것에서 우리가 패션과 관련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간단하게 패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패션 마케팅만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행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교환을 창출하는 기획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마케팅에서 패션과 관련해서는 유행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영역이 있고 이 유행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것을 고객 욕구와 함께 제품이나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 저는 패션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요한 유행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패션 마케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예측하기 하여서 유행을 선도하는 활동까지가 저는 패션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보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이런 패션 마케팅은 전형적인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패션 마케팅은 계절적 패션이라고 하는 영역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적 패션이 원자재에서부터 의료 제조업을 거쳐서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는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상품의 흐름을 유지하려는 다각적인 활동이 계절적 패션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것이 패션 마케팅이고, 이런 패션 마케팅은 최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식 트렌드와 소비자 트렌드의 불일치, 또 소비자들이 만든 패션 트렌드의 영향력 확대 등에 의해서 전통적인 패션 마케팅을 실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패션 마케팅에 AI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은 어떤 것이냐? 패션 분야의 AI는 디자인, 제조, 물류 등으로부터 마케팅과 판매까지 패션 산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등 그 AI 관련 기술의 융합을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패션 분야의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패션 분야의 AI 적용, 즉 AI 패션 마케팅은 마케터와 점주들이 맞춤형 추천, 제품 검색 및 발견, 또 창의적 디자인, 패션 트렌드 예측 등과 같은 마케팅 영역에서의 AI 기술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패션 마케팅에서의 AI 적용은 디자인과 제조, 논리적 공급망, 판매 등 다양한 핵심 영역에서 산업을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디지털화 시대에 패션 산업의 AI와 MR 기반의 기술은 패션 업체의 AI의 인텔리전스를 패션에 활용하고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솔루션 제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이 패션 마케팅에 AI를 적용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션 마케팅의 AI 적용, 활용에 있어서 AI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I는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능력을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AI입니다. 이 AI라는 용어는 1956년에 존 맥카시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밑에 그림은 인공지능의 역사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인포그래픽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오는 사이에 두 번의 AI 한파가 있었는데, 이 한파를 극복하고 현재 AI는 3차의 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또는 분야들은 이후에 더욱 성장 발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재료가 되는 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과 빠른 속도 그리고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빅데이터는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검색, 분석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기술이며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마이닝과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통해 관계와 패턴을 확인해서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요 한 줄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빅데이터는 예측에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이 머신러닝입니다. 줄여서 ML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시켜 놓으면 예측을 잘할 수 있다. 이 예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등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으면 기존에는 이것이 출력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해놓아야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출력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기계학습을 시켜놓으면 데이터에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놓으면 출력 결과들이 나오고 그 출력 결과들을 또 재학습을 해서 어떤 예측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재료를 넣어주면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기계학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컴퓨터는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의 기계학습은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자기주도형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AI이고 그 AI를 위한 핵심 요소가 첫 번째는 빅데이터, 두 번째는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AI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머신러닝이 알파고와 같은 어떤 인간과 기계의 대결에서 기계의 승리로 이끌어내는 알고리즘으로 발전한 것이 딥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의 어떤 학력 수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대학이나 대학원 정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또 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AI는 빅데이터를 재료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차관점 또는 인사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AI를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 빅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은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미 이해를 하셨겠지만 제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런 AI 시대의 마케팅, 이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업들은 인텔리전스, 즉 지능화를 위해서, 경영의 지능화, 사업의 지능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입니다. BI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BI는 기업 내외부에서 기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영 환경의 추세를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역량 또는 서비스 이런 것이 BI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명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인데, 중요한 것은 기업가 또는 비즈니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활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BI가 이제 소셜미디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I가 소셜 BI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내부의 데이터보다는 외부의 잠재 고객, 소비자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활용에 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우측 하단의 그림입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소셜 리스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 가지고 실제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소셜 BI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소셜 BI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데이터들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제 소셜 BI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이 마케팅 인텔리전스입니다. MI를 하자 이겁니다. BI와 소셜 BI를 정리해 보면 현재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원은 광범위한 비즈니스 영역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단순히 정리된 정보를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해서 의사결정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정리된 정보만 제공되어지니까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오히려 혼란을 겪거나 오히려 그 방대한 자료의 압박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좀 더 좁혀서 마케팅의 영역으로 좀 더 좁혀보자 라고 하는 것이 MI입니다. 왜 마케팅의 영역으로 좁혀보자라고 했냐면 요즘 기업 경영 비즈니스의 종착점은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도 마케팅 중심으로, 이 연구개발도 마케팅 중심으로, 대부분의 이 기업 활동들이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은 마케팅 중심 고객 만족 시대에 기업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쪽으로 좀 더 좁혀서 그 효율성을 높여보자고 하는 것이 MI입니다. MI는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으로 단순히 정보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식의 수준까지 지능화하고 예측해서 그 결과들을 의사결정자들에게 제공해 주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보다 신속하게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M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밑에 그림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MI는 AI를 활용해서 마케팅에서의 수요를 잘 예측하고 또 트렌드나 고객의 어떤 양, 또 고객을 예측하고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의 방법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MI를 패션 부분에 적용한 것이 패션 MI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의존하는 소셜 BI 이후에 발전된 단계로서 패션 MI를 제시를 했고, 기존 BI가 패션 비즈니스 전체를 포괄함으로 해서 정보가 단편적이고 분산되어 있다면 AI 기반의 패션 MI는 패션 마케팅에 집중을 해서 데이터 기반 AI로 통합적이고 지능적인 정보와 예측을 통한 패션 마케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AI를 활용하는 또는 패션 마케팅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과정, 또 실제 관련된 주요 요소 기술들을 말씀드렸던 것을 실제 AI가 패션 마케팅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개발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텍스토미 패션입니다. 텍스토미 패션은 마케팅 AI 플랫폼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신속하고 과학적인 마케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텍스토미 패션은 패션 관련 웹과 SNS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해서 분석 AI 시각화함으로 해서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사이트와 예측을 제공하는 마케팅 인텔리전스 플랫폼입니다. 그와 관련된 도식화가 아래쪽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텍스토미 패션이라고 하는 AI를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그 데이터가 통과했을 때 실제로 마케팅 의사결정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마케팅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텍스토미 패션의 개념을 조금 더 그림으로 발전시켜서 살펴보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맞춤형 패션 마케팅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데이터를 원천으로부터 수집하고, 이때 정형, 비정형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 빅데이터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핵심어 사전이나 또는 통합 DB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고, 머신러닝이나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그 결과, 그 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빅데이터 기반의 AI입니다. 이 빅데이터 기반의 AI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마케팅 인사이트와 관련된 소비 트렌드, 경쟁사 분석, 가격 분석, 또 제품 문제점을 찾거나 이런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들을 제공해줘서 효율적인 마케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AI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앞서 AI는 컴퓨터로 구현되는 지능화로 학습 데이터와 ML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패션 AI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상황, 트렌드, 소비자, 유통, 커뮤니케이션 등 패션 마케팅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ML, 머신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으로 이것의 기반은 데이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이 하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적합한 알고리즘, 여기서 보시면 뭐 딥러닝도 있고요,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또 디시전 트리, 베이지언 클래시파이어 뭐 등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선정해서 먼저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즉 AI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예측이라든지 또는 추천이라든지 분류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가 되겠습니다. 이런 AI가 이제 요즘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딥러닝을 통한 AI 개발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메인의 상단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텍스토미 패션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 상의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주간 패션의 이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아서 그 모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주간 패션 이슈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이슈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품 군별, 또 브랜드별, 다양한 추이와 연관어 분석, 또 감성 분석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평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심층적인 분석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텍스토미 패션이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은 기업 단위의 어떤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 처음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마케팅 인텔리전스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그 이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버전업을 시키면서 현재 텍스토미 패션까지 발전을 시켰습니다만은, 기업 외부의 웹과 SNS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기업 내부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활용 데이터를 확대시키고 그것을 AI로 만들어서 예측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별 기업의 수준으로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패션연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활용 데이터 확대와 AI로 예측력을 강화함으로 해서 패션 제조 기업을 위한 상품 기획 지원과 디자인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패션 플랫폼 기업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까지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션연이 패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션 빅데이터 센터는 패션 공공 데이터와 기업 내외부의 데이터까지도 집적을 시켜가지고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을 통해서 패션 빅데이터 라이브러리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빅데이터 구축, 개별 기업의 빅데이터 구축, 또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AI 활용 지원 기관에서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간단한 개념적 수준의 어떤 그림이 하단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원천, 그 다음 빅데이터 AI 플랫폼, 그를 통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질 수 있고, 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단순히 기업, 대학,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의 개별 데이터를 가지고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토대가, 또 기반이 패션 빅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이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로 이게 온라인으로 내용이 전달되다 보니까 조금 전달력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니까 상호작용이 좀 떨어져서 실제로 이 반응을 보면서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신나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딱딱하지 않았나. 또 특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이런 등등의 그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서 패션이라고 하는 아주 감성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내용들이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몇 가지의 메시지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패션 마케팅에서의 AI 적용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당위의 어떤 영역으로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패션연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빅데이터 AI에 대해서 네. 저도 나름 이제 좀 깊이 있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도 실제 패션 기업이라든지 특히 이제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같은 데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패션 기업에서 뭐 저희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라든지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패션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알려지기로는 이제 패션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내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용자들의 어떤 플랫폼 내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데이터, 또 구매 이력 데이터, 또는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해 놓은 어떤 소비자 특성 데이터들을 컨버전시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한 게 현재의 그 패션 플랫폼들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패션 제조 기업들, 실제로 제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상품 기획 네네. 또는 디자인 컨셉 개발 등에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품 기획이나 디자인 컨셉 개발 또 스타일링을 할 때는 아직은 좀 초보적인 네네. 단계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제로 KPI 자체가 그 상품 기획이나 디자인 영역에 빅데이터나 AI를 적용했을 때 당장 어떤 KPI의 개선, 성과 달성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간이 좀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체계도 매우 방대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내부에서 이렇게 플랫폼 내에서 어떤 소비자들의 방문자들의 활동이 매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조기업, 제조 패션 기업들은 패션 제조 기업들은 아직 좀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러나 그런 초보적인 단계 속에서도 좀 시도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이야기하는 스타일 테크형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 스마트 미러, 또는 뭐 스마트 피팅, 뭐 이런 쪽에 LG 패션 같은 경우는 스마트 피팅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영역인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패션 제조 기업들도 이걸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디다스의 기환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요. 아디다스가 이제 생산 기지를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놨다가 이게 독일 그 본사가 있는 독일 쪽으로 많이 철수를 시켰습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을 적용해서 즉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제조 또 뭐 디자인, 네. 맞춤형 생산 이런 쪽의 체제로 많이 바꿔 놓았는데요. 그걸 참조하신다면 저는 패션 제조 기업들도 지금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네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리쇼링을 생산 어떤 기지를 자기 가장 가까운 쪽으로 리쇼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패션 기업들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품 기획이라든지 물량 기획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수요를 그만큼 잘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고 예. 그걸 다시 또 이제 생산단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 자체가 그럼 AI를 활용했을 때는 이런 부분 자체가 다음 시즌에 뭐가 잘 팔릴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기획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생각하고도 잘 몰라서 그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패션 기업이 예. 상품 기획과 물량 기획에까지 AI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답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현재의 AI 기술의 수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 버리면 네네. 지금은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고 난 다음에 도입하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IT 패션 기업들이 이제 IT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IT는 완제품 뭘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IT는 끊임없는 버전업을 전제로 해서 계속적인 트라이얼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제가 패션 쪽의 일을 조금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패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완성된 거, 최종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거, 지금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경영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들, 사고 방식들이 오랫동안 이제 좀 고정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서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트라이얼 해보는 그 트라이얼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을 축적시켜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이런 쪽에 IT 쪽에 어떤 이런 산업 그 생태계 또 원리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ICT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패션 기업들의 어떤 전략 또는 경영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ICT에서 이제 기술 인프라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어떤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냐. 그러면 어떤 데이터도 이제 질이 이제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 또 유효 데이터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저희가 패션 기업들 산업에서 좀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면 패션 기업 가운데서도 대체적으로 잘하는 기업과 그런 기업들이 만드는 내부 어떤 그런 자료와 외부에 있는 트렌드 자료와 그런 자료들을
합쳐진다면은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이제 이렇게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개별 기업들 차원에서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축적한다 하더라도 그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좀 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좀 공공적으로 그럼 어떤 관련 산업의 어떤 연구원이라든지 협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양질의 데이터를 같이 모으고 다시 그런 부분 자체를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딥러닝을 시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재로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빅데이터 센터 개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2000년 초에 CRM이 패션 마케팅뿐만 아니라 마케팅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마케팅의 이론 네네. 또는 방식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하고 좀 실패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업의 내부 데이터에 좀 활용을 집중했습니다. 실제로 기업의 내부 데이터도 예를 들면 유통점들이나 카드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것을 우리는 라지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라지 데이터를 가지고 CRM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KPI가 좋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이제 CRM이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쇠퇴한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빅데이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라지 데이터는 기업 단위에서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 플랫폼도 뭐 그 대형 뭐 잘 나가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라지 데이터를 만들 수 있지만 빅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업 내 외부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 또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라이프로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뭐 매우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개별 기업 단위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네네. 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십시일반이다. 여러 기업들, 기관, 공공들이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패션 빅데이터 센터에 내놓고 그러면 그 모아진 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니까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개별 기업들을 도와주면 개별 기업들이 같이 활용을 하면 다 같이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수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패션년 같은 이런 정부 산하 활동 조직들, 뭐 촉진 조직, 지원 조직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 중심을 잡고 여러 기업들을 모으고 그 기업들을 이해시켜서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내어놓고 난 다음에 빅을 만들고 나서 다시 리턴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네네. 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패션년 같은 데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AI도 만들 수가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알파고를 진화시킨 부분 자체가 이제 이서돌 같은 인간이 적극 참여하고 했듯이면 이제 이 패션 산업의 빅데이터나 AI 산업도 좀 더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게 지금 정부 하고 있는 데이터 댐 만들기.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자체가 패션 산업에 예.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노력들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같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네네. 그 아젠다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여전히 말하면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그 출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면은 패션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ICT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걸 있는 것 자체를 가져와서 바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가져와서 내부에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서
그걸 얼만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패션과 ICT 산업의 어떤 그런 융합을 주제로 한 포럼은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어떤 기회를 만들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 청취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